정부는 또 재건축 등 건축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.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후 건물끼리는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고 건폐율 제한도 완화됩니다. 방치된 건물의 개발도 쉬워지는데 도심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임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낡은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재래시장 일대입니다.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섞여 있고 건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. 그렇게 또 함부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재건축을 그렇게 보시다시피 활성화된 건물들이 많지는 않아요. 그런데 앞으로는 한 건물의 용적률을 낮추고 남은 용적률은 바로 옆 건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. 이른바 결합건축 제도입니다.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건축물 248만 개가 해당됩니다. 옛 도심에 조성된 인사동이나 명동거리 역시 상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. 이런 건물들은 재건축을 하려 해도 부지 면적과 건물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60%에서 80%로 제한돼 건물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재건축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이미 도입된 특별 가로구역 지정 외에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와의 거리 등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건폐율 100%를 보장받습니다.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투자액으로 치면 한 450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공사 중단이나 분쟁 등으로 전국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된 949개 건축물은 LH의 참여로 사업이 재개됩니다. 낡은 공공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. 한강 세빛섬 같은 부유식 건축물을 제도화하고 기숙사를 방학기간에는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등 건축물 복수 용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YTN 임승환입니다.